빨간 머리 앤, 루시모드 몽고메리 지음, 김양미 옮김, 김지혁 일러스트, 출판사 인디고. 4. 초록지붕 집에서의 아침. 식사를 마치자 공상에서 깨어난 앤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마릴라가 미덥지 않은 투로 물었다. 제대로 할 수 있겠니? 문제없어요. 물론 아기를 더 잘 보지만요. 아기들을 돌본 경험이 아주 많거든요. 아주머니 댁엔 돌봐줄 아이가 없어서 정말 안 됐지 뭐예요. 난 지금 있는 아이보다 더 많은 아이는 필요 없다. 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우니까 널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모르겠는걸. 메시 오라버니도 정말 별난 사람이지? 앤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인정도 아주 많으시고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같았는걸요? 전 아저씨를 보자마자 마음이 잘 맞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릴라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마음이 맞는다는 게 그런 거라면 둘 다 별난 게지. 그래, 설거지를 해보렴. 뜨거운 물을 듬뿍 쓰고 그릇을 잘 말려야 한다. 오늘 아침엔 할 일이 많구나. 오후에 스펜서 부인을 만나러 화이트 샌즈에 가야 하니까 함께 가서 네 일을 결정지어야겠다. 설거지 마치거든 2층에 올라가 침대를 정돈하렴. 앤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꼼꼼히 쳐다보던 마릴라는 일솜씨가 제법 깔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침대 정도는 그만큼 잘하지 못했다. 깃털이불을 정리하는 법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앤은 요리조리 매만져 나름대로 정리를 마쳤다. 마릴라는 앤이 또 성가시게 굴까봐 점심때까지 밖에 나가 놀라고 일렀다. 앤이 눈을 빛내며 문 쪽으로 신나게 달려갔다. 하지만 문 바로 앞에서 갑자기 우뚝 멈춰서더니 몸을 돌려 탁자로 돌아와 앉았다. 누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밝게 빛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릴라가 물었다. 이번엔 또 뭐가 문제냐? 앤은 세상 모든 즐거움을 포기한 순교자처럼 말했다.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여기서 살 수 없다면 초록지붕집을 사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만약 제가 밖에 나가 나무와 꽃들과 과수원과 시내를 알게 된다면 도저히 사랑하지 않곤 못 베길 거예요. 지금도 가뜩이나 힘든데 더 이상 힘들어지긴 싫어요. 물론 나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죠. 모두가 절 부르는 것만 같은걸요? 앤 이리 와. 앤 친구가 되어줘. 하지만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면 사랑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는 건 또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안 그래요? 여기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 많은 것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짧은 꿈은 끝났어요. 이제 제 운명에 따르겠어요. 다시 운명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밖에 나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 창가에 놓인 제라늄은 이름이 뭔가요? 사과향 제라늄이란다. 아이, 그런 이름 말고요. 아주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을 묻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제가 지어줘도 될까요? 저라면 보니가 어떨까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보니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제발 부탁드려요. 나 참
마음대로 하려무나. 하지만 제라늄에 이름은 붙여 어쩌자는 게냐? 전 단지 제라늄이라 해도 이름이 있는 게 좋아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냥 제라늄이라고만 부른다면 제라늄이 섭섭해할지도 모르잖아요? 아주머니도 이름 없이 그냥 여자라고 불리는 건 싫으실 거예요. 그래요. 전 본이라고 부르겠어요. 오늘 아침 제 방 창에서 보이는 벚나무에게도 이름을 붙여줬어요. 눈이 부시게 새하해서 눈의 여왕이라고 지었죠. 물론 항상 꽃이 피어있진 않겠지만 그렇게 상상할 순 있으니까요. 안 그래요? 마릴라가 감자를 가지러 지하 저장실로 내려가며 중얼거렸다. 내 평생 저런 애는 듣도 보도 못했어. 하지만 오라버니 말대로 재미있는 아이긴 해. 나까지도 벌써 저 애가 다음엔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질 정도니 나한테도 마법을 걸 작정인 게지. 오라버니는 벌써 걸려들었지만 말이야. 밭에 나가는 오라버니 얼굴을 보니 지난밤에 나한테 했던 말이 고스란히 쓰여있던 걸. 오라버니가 다른 남자들처럼 툭 터놓고 속내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좋으련만. 그러면 말대꾸도 하고 설득도 해볼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저렇게 표정으로만 말하는 사람을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마릴라가 지하실에서 돌아오니 애니 두 손으로 턱을 받친 채 하늘을 쳐다보며 다시 공상에 빠져 있었다. 마릴라는 이른 점심을 차리는 동안 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마릴라가 말했다. 오늘 오후에 마차를 써도 되겠지요, 오라버니? 매슈가 아쉬운 듯 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릴라가 그 눈길을 가로채며 차갑게 말했다. 화이트 샌즈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어요. 앤을 데려가면 스펜서 부인이 당장 노바스코샤로 돌려보내줄 거예요. 오라버니가 마실 차는 준비해 두겠어요. 우유 짜는 시간까진 돌아올게요. 매슈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마릴라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대꾸 없는 남자보다 짜증나게 하는 건 없다. 대꾸하지 않는 여자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떠날 시간이 되자 매슈가 마차에 말을 메어주었고 곧이어 마릴라와 앤이 출발했다. 매슈가 울타리 문을 열어주고는 마차가 천천히 지나가자 딱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중얼거렸다. 오늘 아침에 크리크에서 제리부트라는 남자아이가 왔기에 여름 동안 밭일을 거들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해두었지. 심통이 난 마릴라가 아무 대꾸 없이 애꿎은 말을 채찍으로 내리쳤다. 한 번도 그렇게 채찍을 맞아본 적이 없는 살찐 앞말이 성난 듯 히힝거리며 불안스레 오솔길을 달려내려갔다. 마차가 덜커덩거리며 달리자 마릴라가 힐끗 뒤를 돌아보았다. 매슈는 마릴라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놓고는 문에 기대선 채 두 사람의 뒷모습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었다.